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사람이 머문 곳에는 크고 작은 이야기가 함께한다. 한 명이 와도 10명이 와도 공간에 머무는 이야기는 그때마다 다르다.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웃음이 되고 양식이 되기도 한다.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장소가 되려면 쉼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 네, 단원 FM 88.7MHz 2주의 안상 금요일 오늘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오늘은 4월 1일 거짓말처럼 우리 곁을 떠난 김부엘쌤이 적은 글을 엮어 책을 만든 사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윤의 꿈의 거처입니다. 내게 멀쩡한 나침반이 없어. 따라가봐도 북극성은 없어. 어디쯤인지 대체 알 수가 없어. 이젠 걱정이 없어. 거닐 끝에 항상 네가 있어. 이제와 영원의 방황 같은
네, 이승윤의 꿈에 거쳐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읽은 책이 김부일 선생님께서 쓰신 글들을 모은 책인데요. 책 제목이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슬퍼하고 잘 기억하기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에 거쳐있겠죠.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시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또 교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 나와 계세요.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저는 99도시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시 교사 송보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99도시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이 됐고 방금 소개해주신 책을 같이 편집하고 만든 청년 전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99도시를 졸업해서 지금은 안산 사동에서 청년공간 1단과 1도시와 1단 청년 모임을 네. 하고 있는 오영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책 만든 사람들로 소개를 했네요. 각자 뭐 하시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책과 연관된 사람들이다. 네, 여러분들 만나려고 열심히 저도 책을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읽었는데, 생각보다 책 분량이 많더라고요. 예, 두껍죠, 여러분. 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김불쌤이 이제 그 쓰신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엮자,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군가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냈을까요? 사실은 책을 네. 만들자고 생각한 거는 네. 좀 오래 생각한 거였고, 네. 그래가지고 나서 좀 마음 추스려졌을 때부터 이제 생각 계속 했고, 네네. 책 만들어야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부일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책을 그 자료집들을 읽는데 부일쌤이 남긴 그 글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네. 몰랐는데 이제 네.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깊은 내용이고 네. 지금 우리가 좀 상심한 마음에 이 네. 책이 이 글이 의미가 있구나. 네. 정말 어떤 면에서는 다시 일어서게 만들 좀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마음 추스러졌을 때 좀 몇 달 정도 지난 후에 만들고 싶었고 네. 준비는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네. 작년 12월부터 준비해서 네. 이렇게 그 청년 기획팀을 꾸렸어요. 네, 부일샘 네. 청년 기획팀을 책을 만드는 청년 기획팀을 꾸려서 네. 같이 이제 책을 다 이제 글을 다 모으고 네. 선생님이 쓰신 일기를 다 찾아내서 네. 다 쓰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네. 함께 만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필에 어떻게 보면 엮는 일에 참여하신 세 분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몰라서 뛰어드셨을까요? 아니면 각자 뭐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은 또 달랐을 것 같은데 왜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번에는 영서님이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저는 처음에는 보림쌤이 같이 이런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하셔서 네. 선뜻 바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글도 워낙 많기도 하고 네.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계속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는 네. 부일쌤이 옛날부터 그냥 그 블로그 쓰실 때부터 네. 언젠가 이 글을 뭔가 책으로 만들겠다 항상 말씀하셨던 아, 거여서 그렇군요. 뭔가 되게 좀 글 읽는 과정이 좀 우리한테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편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부일쌤이 소망하던 일을 여러분들이 완성한 일이라서 또 글이 책이 되어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빈님? 평소에
이제 부일 선생님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당연하게 무조건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책이 4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좀 양이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2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조금 덜어낸 것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의 글들이 최대한 다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잘 담아보았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위원님 등장 많이 하더라고요. 우연님 이름이. 네. 네. 저는 어쨌든 보림쌤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라고 마음을 잡고 청년들을 모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뭐 연락을 못 받았나? 뭐 그래가지고 쌤한테 이제 전화가 왔던 거를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네. 그 같이 하자고, 책 네. 편집하자고 네. 아마 말씀을 해주시려고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뒤늦게 확인을 하고, 그러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그 V쌤 생일 때 이제 하늘공원 갔다가 그 책 회의를 한대요. 네. 그래서 뭐 구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밥 먹고 그냥 갔는데 자연스럽게 회의를 같이 하고 그때 편집팀이 돼가지고 만들게 된 경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네. 흘러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V쌤의 글로 책을 만든다는 일이 네. 되게 앞에 세빈 언니가 말한 것처럼 당연했고, 네.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때쯤에 또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회의들과 일들에 대해서 사실 예상을 못 했었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만들자! 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책을 막 글들 모으고 회의를 하고 막 작업을 하면서 책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네. 어쨌든 다들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다들 어려운 줄 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 과정 속에서도 즐거움도 있었고 기쁨도 네. 있었고 네,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알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원래 모르고 해야 이제 하죠. 몰랐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우리 그때 텀블벅을 했나요? 뭐를 했죠? 그 책 모금, 책 모금. 책 모금을 했는데 생각보다 보림쌤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많이 거쳐서 중단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모금은 잘 된 건가요? 네, 모금은 잘 됐습니다. 네. 네. 마음을 많이 모아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단원 FM에서도 이렇게 또 모금을 참여해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해서 네. 너무 감사드리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던 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이거 하다가 힘들면 늘어지면 계속 딜레이 되는데 모금하신 분들의 그 정성 맞아요.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말고도 같이 편집한 청년들이 있는데 네. 그 회의하면서 어쨌든 모금을 같이 받으면서 제작 그 편집을 같이 했으니까 이거 우리 생각보다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거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진짜 네. 책처럼 만드는 게 네.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왔었고요. 네.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신 분도 대단하고 이걸 골라내자니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2020년 그래서 연도별로 뭐 날짜별로 했나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 더 힘들어지는 게, 이게 이 날짜의 순서대로 모으면 쉬운데 이걸 막 빼서 요리 보내고 저리 보낸다는 건 굉장한 편집이 들어간 건데, 그렇게 책을 구성했을 때 어떤 뭔가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얘기하실래요? 일단
제가 한번 네. 시작하고 나중에 보충을 해주세요. 네. 네. 글을 이제 다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큰 줄기는 네. 선생님이 기고하신 거. 그 다음에 네, 네. 아까 영서가 얘기한 블로그에 계속 이제 네. 1일 1글쓰기라고 어떤 시절에 네. 코로나 기간에 글을 쓰셨어요. 네, 네. 그 글이랑 그다음에 그 SNS랑 종이 일기를 쓰는 것들이 있고 네, 네. 인터뷰 몇 개가 정도가 있었고 이제 그게 네. 이제 글의 메인이었고 네. 예, 그거를 어떻게 배치할까 이제 고민했었는데 뭔가 다 좋긴 했었어. 다 좋은데 네. 뭔가 잘 모르는 분들이 부일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네. 조금 부일샘에 대한 어떤 삶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인터뷰를 처음엔 앞에 배치했는데 네. 마지막 인터뷰가 24년 1월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이제 본 분이 네. 이게 서울예대 학생들이 쓴 네. 인터뷰였는데 네. 그래서 그 글이 마지막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고글, 뭐 블로그글, 일기글, 마지막 인터뷰 이제 이 흐름으로 이제 네. 글을 짜게 됐죠.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충 누가 하실 분 계실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할 거예요? 아니야. 아닌 건 아니고 네. 이게 크게 큰 분류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기고글, 네, 인터뷰, 일기.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할 거냐 이거 네.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에 지금 이 순서대로 된 거는 쌤이 네. 말씀하셨듯이 네. 뭔가 조금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안쪽으로 네. 들어가는 느낌? 음. 그러다가 다시 뭔가 물러서서 바라보는 느낌? 이런 구조로 뭔가 네. 배치를 하려고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일기는 어쨌든 시간 순서로 배치를 네. 하면 되는데 네. 네. 그렇게 어쨌든 여기 이 배치에는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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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의 글을 그대로 네. 의도를 해치지 않고 네. 넣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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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읽다 보면 부일쌤 그 어린 시절 얘기 가끔 꺼낼 때마다 어릴 때부터 좀 독특하셨구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굉장히 쾌활 발랄했나 봐요. 어릴 때 이렇게 쓰신 거 보면 그리고 엉뚱하기도 하시고 근데 생각보다 어머님이 저는 장례식장에서 한 번 뵙고 추도식 때 한 번 뵈서 어머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일쌤만을 봤을 때는 어머님이 상상이 안 되다. 글 속에서 어머님이 너무 우아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 이 톡톡 뛰는 딸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싶으면서 워낙에 그 부일쌤이 그런 어떤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좀 더 잘 이해하시는 건 또 아니었을까. 그래서 왜 우리가 정상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사회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을 일탈 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는데 전 부일쌤처럼 그래서 어떻게 청소년 운동을 할 거야까지는 못 나가봤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일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약간 폭넓은 사람, 경계를 잘 넘는 사람,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해도 되게 멋있게 활동했었을 것 같다. 막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글들도 제가 부일쌤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알면서 쏠쏠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청소년 공간에서의 일도 너무 재밌지만.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낭독을 했어요. 사람이 머문 곳에 크고 작은 이야기가 함께한다 이러면서 낭독을 한 이유는 요 글이 단원 FM이 이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이 라디오를 들으면 사람들이 또 힐링도 되고 또 여유도 갖고 또 나도 참여가 가능한 언제나 열린 방송이기 때문에 누구든 이곳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이게 뭐 꼭 청소년 운동이 아니어도 모든 공간이 좀 그랬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공유를 했는데 아마 각자 이 책에 편집하면서 나 이 글 너무 좋아라고 하는 글들이 있을 것만 같아요. 저는 많긴 해요. 표시는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씩 한번 그 이야기하면서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네. 네. 저는 이 글을 그 출판 기념회 때 읽었던 글인데 397페이지에 있고 2023년 5월 1일에 쓴 일기입니다. 삶이 기대하고 마음먹은 것처럼 단순하고 깔끔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건강도 챙기고 하고자 하는 일도 척척 해낸다면 말이다. 지금까지 그리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도 순탄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돈이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랑하는 이를 놓치기도 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완전함 속에서 권력도 돈도 없는 부족한 것만 가득한 이들이 기댈 것은 무엇인가? 기댈 것보다는 이겨낼 힘은 무엇인가로 바꿔보겠다. 바로 사랑이다. 함께 아파하고 손잡아주는 사랑의 연대다. 이 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네. 뭔가 일기글을 보면서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네. 마주치게 되는데 네. 그 편집을 하면서 그 글을 볼 때마다 네. 되게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도 브리쌤의 이별이 되게 갑작스럽기도 하고 네. 뭔가 좀 상처기도 한데 네. 이 글을 볼 때마다 뭔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 글을 네. 읽고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네. 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쌤의 책 속에 연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연대의 의미를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브리쌤이 왜 연대를 자꾸 강조했을까? 저는 뭔가 네. 브리쌤이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그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은 게 네. 뭔가 공간을 운영하기도 하고 네. 이제 청년 모임도 만들고 이 책을 만들면서도 네. 되게 사람들이 네. 혼자 하면 힘들 일인데 네.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같이 네. 하니까 네. 혼자 하면은 엄청 오래 걸릴 것들이 금방 책도 나오고 어찌저찌 모임도 만들고 공간도 네.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보면서 약간 선생님이 이걸 말씀하신 건가? 올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로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세빈님이 먼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404쪽에 네. 2023년 7월 10일 글입니다. 네.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운동장 곳곳에는 뛰고 걷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있다. 맨발로 걷는 사람, 나비처럼 춤추듯 걷는 아저씨, 열심히 달리는 청년. 마을 운동장에 모여 자기 취향대로 운동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보인다. 덩달아 나도 팔을 쭉 펴고 바람을 느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그냥 좋다. 내가 사는 마을이 그리고 이웃이. 네, 저는 이 문구를 골랐는데요. 네. 제가 이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선생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예. 좋았다고 뽑았고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선생님이 네. 사람과 세상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가지고 네. 되게 마음 따뜻했던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파트가 아니라서 또 가능한 것도 같은 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파트에 사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네를 산책한다는 기분조차 안 나는데 이 책 속에서는 되게 그런 게 많잖아요. 동네 이웃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설득하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산책하다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무서워서 도망치기도 하고, 막 골목이 있고, 뭔가 언덕이 있고, 마을 정원이 있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아파트 사람들은 이게 누릴 수 없는 감각이고 경험이어서. 그런데 선생님이 그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던 게 정말 책 속에서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여서 아까 얘기했던 그냥 그 동네 사람인데 뭐 그래서 뭐 운동 하나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 또 거기에 의미를 또 부여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우리 최다 출연자 아니에요? 그 선생님의 글에 출연자. 네, 우연님의 좋아하는 글귀는 네. 저는 일기 중에 나오는 글인데요. 네.
우현이가 아이유 음악을 들려줬다. 이어폰을 꼭 누르고 들어보라고 한다. 네. 음악의 세계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드라마가 있으면 신나서 이야기하는 우현이. 우현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좋아하는 음악, 영화, 드라마가 통한다. 김아랑 선수, 한지민 배우를 좋아하는 우현이. 이 우현이가 전데요. 네. 그 부분 부러운 것 같아요. 좀 다른 그죠? 사람들 좀 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일부러 읽었고요. 어쨌든 여기 많은 글들이 나오지만 주로 저희는 일기를 편집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분량이 많기도 했고. 네. 근데 일기를 보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선생님이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과 네. 시선이 되게 잘 드러나는 게 일기인데 네.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 나오면 되게 재밌게 읽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네. 종종 나와서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니어도 네. 구구에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드나들잖아요. 네네.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선생님을 만나고 했을 텐데 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그대로 바라보고 되게 네. 진심으로 대하는 어떤 네. 선생님의 그 태도가 되게 잘 드러난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떤 애정과 이런 게 아니면 이런 글을 네.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아. 어떤 네. 한 사람과의 있었던 일을.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진짜 이 글에 나왔던 그때 상황이 되게 생각나기도 하고 진짜 막 대화하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에 남아서 읽어봤습니다. 네. 아마 김블 선생님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게 사소한 얘기잖아요. 네, 그냥 이어폰 요즘 들어봐요 이러면서 이렇게 줬을 텐데 그 사소한 게 부일쌤에게 또 어떤 되게 의미로 남았으니까 일기에까지 그걸 쓰셨을 텐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나를 어려워하는 사람과 계속 이렇게 교사, 학생 막 이런 식의 관계면 참 나오기 힘든 지금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나오신 우연님이 불쌤을 그렇게 이제 스스럼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갔다라는 게 선생님이 계속 책에 그런 얘기 쓰잖아요. 이게 관계 맺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여는 게 이토록 힘들다니 이러면서 제이라는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엄청 공들여서 벽에 기댄 친구를 아내까지 들어와서 피아노 치기까지 하는 그 과정을 저도 읽으면서 흥분했거든요. 무슨 드라마 한 장면처럼 펼쳐지는 그래서 약간 청소년 드라마를 요 책으로 하나 만들어도 정말 되게 따뜻한 드라마가 시리즈로 막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꼈을 만큼 좀 그런 부분은 너무 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간으로 점유하는 것들이 대부분 학교 아니면 학원인데 되게 빠르게 지나가고 필요한 것만 서로 전달받는. 부일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정보 전달용 책 읽는 거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공간 안에서 그냥 꼭 어떤 목적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에게 정말 편하게 다가올 때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느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거, 10대랑 내가 음악을 공유하다니, 막 이러면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같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계속 읽으면서 부일쌤이 살아온 그 삶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데 그 아이유 노래가 뭐였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책 읽다가. 글쎄요. 그런가? 그니까 잘 모르겠네요. 문득 궁금했습니다. 책 읽다가. 근데 제목이 뭐였을까? 여기 막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딱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딱 이 2018년 12월 이때쯤에 딱 이 일기를 보자마자 맞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유 음악도 뭐 그때쯤 나온 음악 아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배우는 사람이자 또 함께 공간에서 함께 성장한 사람이었다면 보림쌤은 좀 더 이제 책임을 같이 나누어지고 또 함께 공간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글을 보시면서 많이 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편집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싶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북토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네. 그 책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안 부이쌤하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오래됐던 거예요. 몇 달이지 네. 지난 상태였고 꽤 오래. 네. 근데 이 책 만드는 기간 동안 부이쌤하고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느낌이었고, 물론 이제 부이쌤이 쓴 글을 나중에 보고서 이제 좀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네.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흘려봤던 어떤 그 문구들이 다시 이렇게 되게 중요한 문구처럼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러니까 기억나는 문장을 이게 볼 때마다 달라져요. 나의 상황이 어떨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떤 순간마다 달라져서 네. 되게 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책에 또 이렇게 책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 느낌이랑 네. 그 다가오는 게 달라서 네. 되게 신기했었고 그 제이 얘기는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부유쌤이 그 갖고 있던 그 정성 어린 마음이 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깊었고 네. 예, 그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네.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네. 좀 다 쓰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가 이제 군대 갔던 제이가 네. 돌아와서 네. 이제 휴가에 나와서 2024년에 네. 쓰고 갔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네. 부일쌤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인생을 바꿨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놓고 갔더라고요. 예, 그걸 한참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저는 기억나는 네.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문장은 네. 18페이지고 네. 분명히 예전에 봤던 얘기인데 여러 번 봤던 네. 글이었어요. 하지만 네. 지금 다르게 다가왔어요. 네. 마을에 청소년 공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99도씨는 현재 계속 실험 중이다. 그 답을 10년 뒤, 20년 뒤 간신히 찾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 학교가 끝나면 99도씨로 달려오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년 선배들이 있으니 이미 충분하다. 네. 우리는 함께 행복한 경험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이 글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지금 깨닫게 됐다고 해나? 네. 그러니까 되게 선생님이 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3년 정도는 99도시를 운영했고, 네. 근데 그럼 고민했다는 거고 네. 마을에 청소년 공간이 왜 있어야 하지? 3년을 하시고 이 고민이 계속 갖고 가고 네. 그리고 계속 실험 중이고 근데 이 답을 찾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네. 이 답을 찾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되게 저도 비슷한 사실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요새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질문은 계속 갖고 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부이쌤이 확신을 갖고, 99도씨가 여기 이곳에 있어야 되는 어떤 비전과 이유를 너무나 자신있게 얘기하시고 하셨지만, 네.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네. 고민이 있으셨고,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답은 뭐야? 라고 했을 때, 네. 여기서 이제 막 많은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는 여기서 행복한 경험을 네. 갖고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네. 그래서 되게 밥 딜런 그 노래도 생각났어요. 네. 블로인 윈더. 그 노래가 바람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네. 우리가 언젠가 이제 행복한 경험, 선생님이 이야기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네. 공간에 그 스며든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이야기들로 이게 또 힘이 나고 네. 그럼 또 다시 걸어가고 그러면 계속 또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되게 막 멈춰 있지 않고 굳어 있지 않고 네. 계속 이야기들이 쌓이고 사람들이 쌓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러게 저는 그 앞에다 줄을 쳤더라고요. 청소년에게 공간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문장들이 있는데 되게 정의를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이게 정말 본인들 청년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확신은 사실 정해진 게 없어서 왜 가끔은 내가 이 활동을 한 게 성공인가 실패인가 제대로 가고 있나 아니면 다시 뒤엎고 그냥 포기해야 되나 막 별 생각 갈등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정답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루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계속 뭔가 반추하고 성찰하고 다시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선생님 나름대로 막 고민하면서 쌓아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빌쌤이 그 부재하는 가운데서 또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시는 어떻게 될까를 모두가 처음에 엄청 걱정했잖아요. 사실 다들 말로 표현은 못하고 이 보림쌤 혼자 이거 가능하겠어?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진짜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림쌤이 이 공간 유지 꼭 해야 하나라는 것에서. 이 문장이 그걸 말려주고 있거든요. 네. 선배들이 있고 이곳에 네. 오는 선배들이 있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선배들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이 오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경험을 나누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고민은 그거예요. 이게 무거워지면 안 되는구나. 막 큰 압박감과 책임과 그리고 어떠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을 뭐 즐겁게는만은 할 수 없죠. 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가 이게 이 실험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할 때 있거든요. 이거 좀 실험이다. 왜냐면 이유를 계속 찾아야 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네. 그랬을 때 답은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없는 거야. 여기는 없어지는 거지. 더 이상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곳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곳에 온 아이들과 그리고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들과 그 공간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계속 쌓아가고 싶어요. 그 기억들이 쌓여서, 그러니까 청소년을 활동을 하는 건 되게 신기한 게 뭐 보이지 않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뭐 하나를 심으면 나중에는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 심은 사람이 뭘 심었다는 것도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게 뭐가 피어 있는 순간에 어떤 신기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긴 시간을 본 사람은 알죠. 그때 그거는 그때 심었던 무언가가 있어라고. 하지만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티가 나지 않는 공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공간. 하지만 뭔가가 계속 쌓이는 공간.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 뭐 청년이 됐건 이곳에서 알게 된 후원자분이 됐건 그분들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 청소년들과의 또 좋은 기억들, 그리고 아이들이 웃을 때 막 서도 깔깔깔 거리고 핸드폰 안 보고 웃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충분한데? 이걸로 충분한데라고 하는 그 짧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또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바람 따라 한번 이렇게 쭉 가보자. 영화 한 편 찍어보자. 이거 이재호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영화 한 편 찍어보는 거지 뭐. 그 말씀. 네. 원래는 마지막에 들을까 했는데 딱 이 타임에 들으면 좋겠어요. 여긴 어디? 99. 한번 공간에 대한 노래죠. 네. 듣고 와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동서기에게 녹아내리는 우리
열정 공간 구구와 함께해 영원히. 네, 여기는 어디 구구를 노래를 듣다 보니까 책 한 권이 압축적으로 노래 가사 말에 들어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와, 그리고 그 뭔가 가수처럼 엄청 잘 부르지 않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너무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책 처음에 14페이지로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공간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이곳은 안전한 장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하고 음악을 들려주고 길냥이를 돌보고 화단을 가꾸고 교사의 일손을 도우면 칭찬받는 공간이라 누군가를 문제아로 만들지 않는다. 쓰레기 분리배출, 설거지, 사용한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경우 공동체 규칙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공간이라 그런지 혼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공간에서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알아가는 중이다. 근데 이 공간에 정말 여러분들만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신재강 선생님이 가져오신 그 꽃들과 또 아픈 길냥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구구도시 몇 번 안 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건 되게 좀 동화 같은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벌써 1시간이 다 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자 구구도시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느낌과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에 이 구구도시와 함께하고 있을 것 같은지, 또 너무 약속처럼 말하면 부담돼서 다음에 짐이 될 수 있으니까 구구도시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살짝 상상해보는 시간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다 생각하고 말씀들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최다 출연자한테 먼저 떠넘길까요? 정말요? 네. 99도씨. 어쨌든 저는 지금 23살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7년도면 그때 이제 99도시가 문을 열었고 그 전부터 이제 동아리 하고 공간 만들려고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청소년기를 통으로 이제 거기서 보냈던 거잖아요, 시간들을. 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99도씨가 없었거나 내가 이 동아리를 참여하지 않았거나 VSM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청소년기를 보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저의 제 몸의 어떤 일부라고 해야 되나? 저를 이루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99도씨는 어쨌든 저는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이 됐으니까 졸업한 지는 조금 됐지만 1도시로 갔지만 네. 옆호도 갔지만 네. 이제 사실 VSM이 늘 말씀하시던 게 이 청소년 열정 공간 99도씨가 나중에는 청년들이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1도시로 채워서 100도시가 되는군요. 네. 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거기서 청소년기를 보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용자였는데 되게 네. 청소년 공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고 네. 막 교사라는 이름을 막 이제 청년 교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뭐 교사가 뭐 특별히 뭔가를 가르치거나 네, 네. 뭔가를 뭐 전달해야 되고 네. 뭐 이런 의미에서 교사라고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99도씨의 청소년들이 오고 그런다면 저는 그 옆에서 계속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다른 분은? 세빈님? 네. 저는 동아리를 14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게 2013년인데요. 예, 예. 그때는 공간이 없어서 예. 저희가 주민센터를 이용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만들게 되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예. 여기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네. 우리 공간이다, 아, 우리 거다 이런 게 너무 강했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20살쯤에 네. 한동안 좀 많이 못 갔어가지고 네, 네. 이제 오랜만에 가면 어색하겠다. 네. 이제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넘겨주는 공간이 아니라 네. 그냥 언제 돌아가도 편한 그런 비빌 언덕이 네. 될 수 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고향 같은 그런 공간이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저는 지금 라디오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그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랑 글쓰기 수업을 했었는데 네. 그 선생님이 완전 중학교 2학년 그쯤 네. 엄청 사춘기가 심했을 때 네. 바로 여포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네. 그 아주머니랑 되게 이런 저희가 부일쌤이랑 하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선생님과 나의 관계 같고 선생님과의 구구 관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되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네. 뭐 억울한 일, 좋았던 일 이런 네. 일들을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보다 네. 그 이모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랑 쌤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뭔가 저는 어쨌든 이 모두가 네. 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게 오래 본 부일쌤을 오래 본 네.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은 지금 구구를 이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짧은 시간을 부일쌤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저는 네. 뭔가 부일쌤이 보림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부일쌤이 저희한테 뭔가를 좀 심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뭔가 구구 공간이 아니더라도 뭔가 네. 이용하는 친구들에게 뭔가 그런 아주머니 같은 부일쌤 같은 그런 존재가 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지금 청년들 조금씩 네. 그런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진 마무리네요. 앞에 얘기한 사람 뭐라고. 근데 다 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고향 같은 언제나 돌아와도 그리고 비빌 언덕.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또 형제도 적고 또 부모님보다 아직은 더 동료 또래 집단 뭐 이런 사람들하고 더 얘기를 많이 나눌 때 그래도 누구 하나 어른처럼 받아줄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전부 다 자기 하소연만 하면 받아줄 사람이 없을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 만나면 맨날 나한테 하소연만 해. 그럼 나는 언제 내 얘기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가 마음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내일만 보일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지금까지 그 부일쌤이 그런 분이셨다
있었던 거잖아요. 막 하소연하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뭐 힘든 일 토로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막 이래도 계속 그 자리 지키면서 받아준 것들을 사랑으로 받은 사람들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건 우리 불쌤하고 보림쌤이 너무 좀 씨앗을 잘 심으신 게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으로 보림쌤의 앞으로의 구구도시에서의 활동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뭘 되게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늘 또 그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버텨주시는 게 지금 아마 구구도시에 오는 아이들한테는 또 보금자리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청년들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뿌듯하시죠?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 불샘 떠나고 사실은 제가 제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99도시 이거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제일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불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 흐르게 하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특별하신 분이었고 저희한테 영감도 많이 주시고 사람을 정성껏 대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너무나 사실은 이 책을 보고서도 알 수 있거든요. 아까 우연이가 얘기했듯이 한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 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글의 책에 보면 사람 말이를 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불샘이 빈자리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장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에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또 와서 오랜만에 와서 또 떠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외로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가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오면 또 같이 또 고민을 나눌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99도시는 후원자분들이나 청년들이나 이곳을 지키고 싶은 분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어른이 되고 싶은 분들 좀 책임지고 싶은 분 책임감이라는 거를 스스로 갖고자 마음먹었던 분들이 있으면 지켜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 한 명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을 주시고 또 잘 지켜봐 주시고 언제든 구구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또 와서 또 기쁘게 또 수다도 떨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만 읽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서 좀 책이 좀 널리 읽히도록 어떻게 할까요?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시로 연락하셔서 단체 구매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대동서적에 까실 예정이라는. 대동서적에 깔 예정이고 일단 소량씩 하면 주문하시면 대동서적에 되고 또 저희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시 SNS가 있어요. 찾으셔서 이제 URL 타고 오셔서 이렇게 등록 신청하시고 또 문자 주시면 언제든 배송까지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시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과 또 자신의 안전한 공간으로서 보금자리가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후원 가입도 해주시고 또 여기 책에 보면 나오지만 수요일마다 맛있는 거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이나 쌀을 제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귀한 책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편집하고 엮고 출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건 언제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열정 공간은 늘 그런 공간이기를 기대하면서 단원 FM 2주의 안산 진행의 정혜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노래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들으면서 헤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